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 영상이 조금 뜸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브이로그도 찍고 뭐 헤어 루틴 같은 것도 찍고 막상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유에는 뭔가 저한테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닌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찍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전 요즘 조금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방법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향을 피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센스 스틱들이 있어요. 이런 인센스 스틱 말고도 향을 내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오일 버너도 있어요, 저한테. 이쪽에 이렇게 뒤쪽에 조그만한 캔들을 넣고 그 위에는 물이랑 오일을 떨어뜨려가지고 아래에서 데펴서 향을 내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주로 이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주로 많이 피우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라오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갔던 호텔에서 되게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찾아봤더니 화장실에 이런 오일 버너랑 레몬그라스 오일이 있었거든요. 그 호텔 로비에서 이 레몬그라스 오일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사왔죠. 이거는 좀 분위기, 환기가 필요할 때, 아니면은 정신이 또렷해지길 원할 때 많이 피우는 향입니다. 주로 간단하게는 항상 향을 많이 핍니다. 많아요. 뭐 라벤더, 뭐 이집션 이런 되게 종류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제일 무난하게 많이 피는 향은 바로 이 향입니다. 얘가 절에 가서 사온 향이에요. 무슨 향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약간 그냥 솔향? 그 절에서 피는 그 향이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은 짧아요. 되게 짧죠? 일반 인센스 스틱에 비해서 되게 짧거든요. 그냥 잠깐 즐기기에 되게 좋고, 어떤 향이다스럽지 않고 정말 그 향이라고 떠올렸을 때 느낄 수 있는 딱 그 베이스의 향을 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그 인센스 홀더예요.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향을 피웁니다. 또 제가 요새 되게 추천하는 향은, 제가 몇 주 전에 이거를 요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다 폈어요. 이 나무 스틱은 팔로산토라는 나무 스틱인데요. 얘가 천연 향을 내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약간 공기를 정화한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향료를 내지 않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나무 향인데 되게 향이 좋아요. 집에서 혼자서 요가하거나 명상하기 전에 얘를 꼭 피우고 나서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냥 제가 가장 많이 피우는 이 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왜 요즘 이렇게 불안하냐? 가장 큰 건 아마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태와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한낱 개인인 제가 뭐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 싶겠냐마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살면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렇게 전쟁과 가까운 나이도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휴전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되게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SNS만 켜도 그 나라 사람들의 현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나라의 상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저한테는 그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슬프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부채감? 약간 그런 무력함? 같은 거를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일상 보세요. 제가 어디 갔는지 보세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게 저 스스로한테는 나의 그런 솔직한 심경을 감추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 활동 자체가.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리고 저도 그런 전쟁 속에 제가 있다면 과연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공감과 지지의 차원에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소액이나마 그 UN 난민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UN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발표한 모금처라든가 적십자라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모두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치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 부분에서 안타까움이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차 마시는 거에 좀 많이 꽂혀 있는데 간단하게는 티백으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 프렌치 프레스로 잎차를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마시는데 오늘은 한번 이런 티팟을 가져와 봤어요. 얘는 이제 한 2년 전에 산 티팟인데 사실 좀 이렇게 잘 사용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청소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근데 막 이렇게 딱 차려놓고 차를 내려서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멘탈을 약간 좀 다스리고 싶다 할 때는 가끔 이렇게 티팟을 꺼내서 차를 마십니다. 오늘 마실 차는 호지차랑 녹차를 가져와 봤어요. 얘네 둘은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왔던 애들인데 이 뒤에 이렇게 잘 보시면 일본어로 뭐라고 써있는데 2019년 7월 9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한자를 읽을 수가 없어서. 4글자예요. 아마 유통기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에도 유통기한이 있지만 어쨌든 말렸잖아요. 말렸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 호지차를 진짜 좋아해요. 고소하고 약간 우롱차도 아닌 게 좀 홍차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차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호지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호지차랑 녹차랑 좀 섞어서 먹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차를 섞어 먹어본다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왠지 오늘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차 전문가는 아니라 차 내리는 법은 사실 잘 모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차 내리는 방법 그리고 보이차 배워보고 싶어요. 차를 이 정도 섞어가지고 내려볼게요. 그리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잘 몰라요 저도.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약간 저만의 의식처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쌉싸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호주차가 약간 끝이 니글니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녹차가 잡아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거. 좋네요. 보통 이렇게 제가 하는 이 루틴 중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일기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주로 목소리가 없이 악기만 있는 재즈를 듣거나 제가 명상을 하고 싶을 때나 더 집중하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 있어요. 네, 제가 요가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양한 요가 음악들인데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크레이그 프로스 앤 아난다의 데비 프레이어라는 음악이에요. 이게 명상 음악이에요. 요가 찬트라고도 하는데 이 데비 프레이어가 뭐냐면 데비라는 여신에게 바치는 프레이어, 기도곡?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들으면은 사실 뭐 가사가 나한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저의 약간 힐링템이라고 해야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빗입니다. 제가 파마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빗는 건 아니지만은 그 두피 마사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평소에도 손을 이렇게 넣어서 머리를 마사지 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누가 머리 만져주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빗으로 빗어서 두피를 약간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괄사 있잖아요. 괄사로 얼굴 마사지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얘로 두피 마사지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머리통을 쓸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마치 얘를 빗처럼 빗는 느낌으로 뒤통수에서 정수리로, 옆면에서 정수리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마사지를 자주 해줍니다.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게 그 주름 예방에도 되게 좋대요. 우리 피부 자체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꺼지잖아요. 이렇게 머리 쪽에서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많이 풀어주면은 얼굴에 약간 탄력도 생긴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시원해요. 머리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정감을 주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 만져주고 머리 따주고 이러면 되게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친구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요새 깻잎 논쟁이 핫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토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롱패딩을 잠가줄 수 있느냐, 새우 까줄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과한 친절에 속한다는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깻잎은 진짜 너무 사람마다 다른 거야. 누구는 그게 테이블 매너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굳이 내가 남의 깻잎을 왜 잡아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양쪽 의견이 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렇지만 굳이 나누자면은 약간 반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영감님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되게 같은 의견이었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내 애인에게, 그 파트너에게 내 기분이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 그거 하지 마. 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안 하려고 노력해주면 이제 고마운 거고,
근데 이 문제가 그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의 그 방송을 저도 봤었는데 이무송 씨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매너를 뭐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은 건데 내가 만약에 깻잎을 떼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 그냥 그 사람이 깻잎을 뭐 2장 먹고 3장 먹고 이 문제거든요. 이제는 다음날 얼굴이 좀 더 붓는다일 뿐인데 그거는 사실 누구한테 뭐 해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깻잎을 안 떼주면 막 불편해 미치겠어. 저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깻잎을 안 떼주는 게 막 거슬리고 너무 신경이 쓰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식은땀이 나. 난 그걸 가만히 보지 못하겠어. 내가 내 바깥 사람한테 매너를 차릴 것인가 내 사람한테 매너를 차릴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내 사람한테 더 매너를 좀 챙길 것 같아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약간 열이 나고 흥분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제가 그 깻잎 논쟁이 하도 유튜브에 떠서 정말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한테 약간 화두가 된 게 어떤 사람이 그 깻잎을 떼주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게 저한테 트리거가 됐거든요. 라는 논제가 저한테 생겼어요. 저는 완전 질투의 화신이거든요. 질투 빼면 시체고 내 안에 그냥 본능적으로 질투가 너무 많아. 그 자존감의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 문제는 질투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영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라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는 후천적인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항상 그게 되게 힘든 문제거든요. 저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참 잘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할 것이냐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애착관계라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애착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영유아기 때 그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나와 이제 좀 가까운 사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유형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애착관계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안정형 애착관계예요. 하나는 회피형, 그리고 하나는 불안형의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2가지가 약간 섞여있는 이런 혼란형 애착이 있거든요. 되게 쉽게 이 애착관계 유형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불안형 애착이 나왔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 애정이라는 항아리가 있다면 그 아래 약간 구멍이 나 있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애정을 담고 내가 여기서 애정을 가져오고 저기서 애정을 가져와도 이게 그 계속 줄줄 새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계속 불안한 거죠.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되게 확립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회피형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회피형을 만났을 때 불안형은 불안이라는 기름에 불이 확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불안형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믿음의 문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좀 불안정한 애착 관계의 패턴을 보인다면 스스로 자기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게 조금 불안한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니까 내 불안을 다 채워줘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불안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나에게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해보는 것이 좀 나에게 있어서 되게 건설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불안형이 반드시 계속 불안형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형도 일정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으면 안정형 애착이 되는 경우도 많고 회피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애착 관계 유형으로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불안할 때는 약간 내 존재 자체가
되게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불안형 애착관계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불안할 때는 타인이 되게 커요. 저에게 존재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한테 더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그만 생각하고 떨어져서 나한테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한테 스스로 많이 해주면은 그 나에 대한 존재감이 많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하고 내 스스로 뭔가 질책하지 않고 그거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좀 건강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불안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빨리 이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오랜만에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투표하시고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